영국 KF-21 구매 계약 21조 협의. 빅딜 폭탄 발표에 일본. 인니 패닉. KF-21 양산 1호기 충격 실물 공개.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은 1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개발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주관으로 진행된 최초 양산 착수회의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계약기업 등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이번 회의는 KF-21을 적기에 공군에 인도하기 위해 개최하는 첫 회의라며 항공기 기체, 엔진, 다중 이상 배열 레이더의 생산과 전반적인 사업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작업 공정 관리, 형상 및 품질 관리, 부품 단종 관리 등 각 분야별 임무와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회의에서 KEA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양산 1호기 조립 착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공개했다. 자동화 공정 도입으로 조립 과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생산 효율이 극대화돼 제작 기간 단축에 기여한다. 또 군의 항공기 적기 인도, 향후 수출 성사 시 생산성 확보 등 동반 상승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올해 3월 22일 제160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KF-21 최초 양산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6월 25일 항공기, 엔진, 예스 레이더 제작업체인 K,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과 최초 양산 우선 물량에 대해 각각 양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초 양산 계약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계약 금액은 항공기의 엔진 S 레이더를 합쳐 약 2조 6,320억 원이다. 이번 사업 착수회의에서 한경호 본부장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인 KF-21이 드디어 최초 양산에 본격 착수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와 연구, 개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 KF-21은 우리 영공을 지키는 주력 전투기이자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양산을 위해 계약기관 정부, 관련 기관 및 기업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류독감인데 군에 다교리 주는 격. 예견됐던 KT-196 방위사업청이 올해 초부터 진행하는 사업 중 입문훈련기가 있다. 입문훈련기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비행 입문 과정에 쓰이는 훈련기다. 빨간 마후라를 매려면 1년 8개월 동안 입문 기본고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군의 입문훈련기는 KT-100, 기본훈련기는 KT-1, 고등훈련기는 T-50이다. KT-100과 KT-1은 프로펠러기, T-50은 제트기다. 모두 국산이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한다. 2025에서 28년까지 400억 원이 들어가는 입문훈련기의 사업 형태를 보면 국외 구매라고 돼 있다. 국산 훈련기를 쓰던 공군이 갑자기 외국서 사오겠다고 할까? 공군은 KT-100 훈련기, 엔진 단종 및 후속군 수지원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규 훈련기 도입이 비용 효과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공군과 방사청은 KT-100 창정비 도래 시기를 고려해 27년부터 신규 훈련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외 구매 방식으로 사업 추진 중임.
입문훈련기는 미래의 파일럿을 창공으로 이끄는 비행기다. 조종이 쉬우면서도 튼튼하고 운용비가 적게 들면 최고의 입문훈련기다. 그런데 KT-100이 이 같은 입문훈련기에 미덕 중 어느 하나 갖추지 못한 게 문제였다. 입문훈련기 KT-100은 4인승 민수용 항공기 KC-100 나라온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나라온은 나라를 소리가 나는 대로 읽은 나라와 백을 뜻하는 순우리말 온을 엮은 말이다. 말 그대로 100% 완벽하게 날아오른다는 의미다. 2011년 7월 15일 첫 비행에 성공한 KC-100은 2013년 개발을 끝냈다. KC-100는 동체를 탄소 섬유로 만들었고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 단일 출력 조절 장치, 자동 조종 시스템 12인치 항전 디스플레이 등 첨단 장비를 갖췄다. 그리고 KC-100의 영상 음성 기록 장비와 피하 식별 장비 등을 더해 KC-100이 나왔다. 2015년 10월 5일 처음으로 난 KT-100은 2016년부터 모두 24대가 240억 원의 공군으로 납품됐다. 캐양은 KC-100을 기반으로 2인승 항공 레저용 큐라-100이란 파생형도 개발했는데 단 1대도 못 팔았다. KC-100 패밀리의 유일한 구매자는 공군이란 얘기다. KC-100은 처음부터 시장에 내놓으려고 설계한 항공기가 아니었다. 발단은 국토교통부가 2008년 2월 19일 미국 연방항공청 FAA와 상호 항공안전협정을 맺으면서다. 발세에는 두 나라가 서로 항공기 관련 제품의 인증 등 신청을 간소화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제도다. KC-100은 국내 최초로 표준 가망 인증을 받았다. 가망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견딘다는 의미로 가망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부터 도태까지의 전 수명 주기 동안 비행 안전성이 있다는 걸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상호 인증 체계가 만들어졌고 국산 항공 부품의 미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간단히 줄이자면 하늘을 날아다니기보다는 제도 절차에 필요해서 나온 항공기가 KC-100이다. 경비행기 시장을 노리고 만든 항공기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공군 입문훈련기로 바뀌었을까? 정부 소식통은 이렇게 설명한다. 정부, 국토교통부가 주도의 KC-100을 내놨는데 갑자기 정부가 욕심이 생겼다. 개발비 774억 원을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한 것이다. 재원도 괜찮고 생김새도 잘 나왔으니 팔릴 수 있을 것이란 나름의 계산도 있었던 듯하다. 그래서 KC-100이 제도용에서 민수용으로 탈바꿈했다. 정부의 셈법은 오산이었다. 이미 경비행기 시장은 세스나, 시러스, 파이퍼, 이상 미국, 다이아몬드, 오스트리아와 같은 미국, 유럽 업체가 꽉 잡고 있다. 이들 업체의 경비행기는 시장에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단가도 싸고 운용비도 적게 든다. KC-100이 비비고 들어갈 틈이 좁다. 막상 해외 수요가 적을 가능성이 크니 KC-100은 군납용 KT-100으로 다시 변신한다. 마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돌면 갑자기 군 급식에 닭 요리가 자주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KT-100을 공군에 팔아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시간을 버는 동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올 것이라 정부가 예상한 모양이다. KT-100의 개발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고 한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방산업계 관계자는 과도하게 고성능 고사양으로 기체를 설계했다며 경비행기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계해야 가격도 싸고 운용비가 적게 든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8일 오전 9시 30분쯤 공군사관학교 인문훈련기 KT-100이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의 논바닥에 불시착했다. 연합 KC-101대의 가격은 2015년 기준 57만 5천 달러, 약 7억 6천만 원. 다. KT-100은 10억 원 남짓이라고 한다. 경비행기 시장의 베스트셀러인 세스나 172, 군용 인문훈련기 T-41의 원형은 40만 달러다. 괜찮은 상태의 중고는 30만 달러 수준이다. 시러스의 SR-20은 최신형이 69만 4천 달러, 약 9억 2천만 원이며 중고 시세는 30만 달러다. 감사원은 2017년 7월 KT-100의 고양력 장치가 이륙 위치에 고정되지 않는 현상이 29차례나 발생하고 브레이크 과열 현상도 9차례 발생하는 등 비행 안전에 중요한 다수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신속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최초 납품된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평균 가동률이 26%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방위사업총장과 공군참모총장에게 대책을 빨리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KT-100에서 모두 100건이 결함이 나타났다. 2018년에만 36건이었다. 주로 전기 29건, 역고, 계기 27건, 엔진 22건 등 결함이었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KT-100 브레이크 제동이 잘 안 걸려 아찔한 순간이 몇 번 있었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8일 공사 KT-100 일대가 엔진이 꺼져 활주로 근처 논에 불시착했다. 학생과 교관 2명은 모두 무사했다. 공군 조사 결과 엔진 결함이 원인이었다. 엔진을 분해했더니 프로펠러를 돌리는 축이 마모돼 절단돼 있었다. KT-100의 조종 방식이 독특한 데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대부분 항공기는 요크로 조종하는데 KT-100은 조종석 오른쪽과 왼쪽의 사이드 스틱으로 움직인다. 사이드 스틱으로 조종하는 항공기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 KT-100의 부품 수급도 어렵다.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가망 인증 목적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KT-100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탓이다. 엔진을 비롯 단종한 부품이 점점 더 많아졌다. 군 당국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새로운 부품으로 대체하는 비용보다 아예 인문훈련기를 다시 사는 게 더 경제적이란 결과가 나올 정도다. KT-100 도입 8년 만의 일이다. 사실 인문훈련기의 순환은 KT-100이 처음이 아니다. KT-100의 전임자였던 T-103도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만 날았다. T-103은 불곰 사업을 통해 들여온 러시아의 R-103MK-10B다. 불곰 사업은 1990년 수교 때 소련에 제공했던 경제협력 차관 14억 7천만 달러를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경제난으로 갚지 못하자 현금 대신 무기나 방산기술로 한국에 갚은 사업이었다. 공군은 2004년부터 1대당 약 2억 원의 총 23대의 T-103을 도입했다. 그런데 T-103 역시 기체 결함이 잦고 부품 조달이 어렵고 정비 보수가 힘들었다. 정시 운용률이 26%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다. 퇴역할 때까지 T-103 1대당 평균 운용시간이 2,500시간이 조금 넘을 정도였다. T-103이나 KT-100의 경우에서 보듯 공군은 인문훈련기를 떠넘겨 받은 셈이다.
그렇다고 공군이 선량한 피해자는 아니다. 인물훈련기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도입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 반면 공군이 T-103 이전에 썼던 T-41B는 1972년부터 2006년까지 34년간 날아다녔다. 총 비행 30만 시간 동안 단 한 건이 인명사고도 없었고 16만 시간 동안 무사고로 비행했다. 그리고 퇴역 T-41B 27대 중 15대는 2008년 12월 필리핀 공군에 무상양도됐다. 그리고 현재 필리핀 영공에서 여전히 비행훈련 임무를 수행 중이다. T-41은 1964에서 1996년 동안 제조됐다. T-41은 아날로그 계기판이고 냉난방 기능도 없지만 조종이 편리하고 엔진이 멈춰도 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이 높다. T-41의 원형인 세스나 172의 첫 비행은 1956년에 있었고 아직도 생산 중이다.